움직이는 단단한 섬처럼 행인들 사이를 통과해 나갈 때 때로 나의 육체가 어떤 감옥처럼 느껴진다. 내가 겪어온 삶의 모든 기억들이 그 기억들과 분리해낼 수 없는 내 모국어와 함께 고립되고 봉인된 것처럼 느껴진다. 고립이 완고해질수록 뜻밖의 기억이 찾아든 곳이 지구 반대편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내부 한가운데였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한강의 소설 흰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최근 소설집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를 펴낸 윤고은 소설가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돼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거 마지막 인사말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네, 오프닝인데. 네, 건강하세요. 올여름 너무 더웠죠. 네. 그리고 급격히 갑자기 가을이 오고요. 맞아요.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예, 감기는 안 걸렸는데요. 저는 원래 여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뜨거운 거 좋아하세요? 예, 지금 좀 되게 우울해지고 있어요. 점점. 이제 이런 상태로 올여름이 너무 사랑스러운 날씨셨군요. 예, 저는 괜찮았는데. 그런 날씨에는 집에 있으세요? 아니면 바깥에 나가세요? 아니면 어떤 활동으로 여름을 즐기세요? 여름에는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날파리들 활동하는 시기 좀 비슷해요. 저녁 때? 예, 저녁 예. 때? 그러니까 여름, 한 봄부터 한 가을까지 겨울에 소멸되는 좀 그런. 확실히 그 봄의 기운과 여름의 기운 같은 느낌이 소설 속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에 대한 이야기 조금 후에 나눠보겠고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윤고은 소설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윤고은 소설가는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동국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고요. 2003년에 대산 대학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김용익 소설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무중력 증후군, 밤의 여행자들, 일익용 식탁, 알로하, 그리고 오늘 주로 얘기할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라는 책들을 펴내셨습니다. 와, 2003년에 대산 대학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하신 셈이니까 등단 연차가 꽤 되는, 제법 되는 셈이네요. 예. 중간에 뭐 한 3년 정도 글을 안 썼던 시기도 있어서 이제 제 기분으로는 한 10년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대학생 때 작가라는 이름을 받으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때는 뭐 그러니까 졸업할 때였는데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있었고 이제 뭐 그다음 그냥 바로 한 3년간 정말 아무 활동도 없이 있었고 발표도 잘 안 하시고 쓰시지도 않고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학 때 제가 썼던 가장 좋았던 게 이렇게 등단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서 쉬었어요. 그 쉰 기간이 어떤 다른 글쓰기에 이 자양분으로 기능했었나 봐요. 그 이후로 줄곧 네. 많은 작품들을 써오고 있으신데 올 여름도 여행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여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작품에도 뭔가 이 이국적인 정치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많고 물론 국내를 같이 다니시겠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에 얼마나
여행을 다녀오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여름에는 뉴욕에 그냥 한 열흘 좀 있었는데요. 재밌었어요. 네, 되게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고.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네, 뉴욕. 저는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뉴욕 굉장히 좋았고 좀 재미있었던 일들도 많았고 해서 예. 그 도시가 있고 여행지가 시골이 있잖아요. 한적한, 그러니까 막 목가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이 있고 되게 뉴욕하면 정말 복잡한 현대 도시의 상징인데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도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도시도 말고 대도시. 네. 그렇다는 것을 이제 한때 소도시 여행 막 유행했잖아요. 저는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대도시 좋아하는데 대도시 여행의 특징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중교통으로도 다닐 수 있고 걸어서도 뭐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정도는 충분히 다닐만 한데 이 목가적인 풍경 쪽으로 가버리면 그곳에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주로 이동은 그쵸. 어디에서 어디 가려면 장거리가 걸리고 뭐 이런 나 취향이 있으니까 윤고은 작가는 대도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이번 뉴욕 방문하시고 나서 뭔가 어떤 다음 작품의 어떤 모티프나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한두 개 얻어오셨나요? 예, 뭐 이게 정말 작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자극은 많이 받았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 날쯤에 아침에 신랑이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네. 저는 못 봤고요. 제 맞은편에 있던 이제 신랑이 아침을 먹다가 이제 2층 창밖으로 밑을 내려다보다가 리처드 기어로 짐작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아, 리처드 기어다 이렇게 부르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못 봤는데 네. 근데 저희가 보고도 약간 이게 지금 진짜 리처드 기어인지 긴가민가 하신 거예요? 긴가민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최근 리처드 기어 사진을 막 보면서 수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찾다가 수염이 없는데 수염이 없었어? 묻고 뭔가 뭐 이렇게 차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막 따지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리처드 기어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별로 인생에서 중요한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쵸. 한 순간에 네. 완전히 사로잡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처드 기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보다 이게 뭔가가 지금 굉장히 저희 삶에 지금 최근 침투. 아무튼 네, 침투하는 느낌이에요. 스토커가 된 느낌이에요. 집을 샀다더라, 뉴욕에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어떤 일들. 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니까 남편분도 그러면 같은 글 쓰는 직종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전혀? 예, 전혀. 그럼 글 쓰는 일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러는 편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남편뿐 아니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글을 쓰지 않는 주변 사람들도 이제 뭔가 얘기를 하다가 뭔가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막 욕을 그냥 하다가도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메모할 것 같은 준비가 되면 갑자기 속도 진행이 느려져요. 이야기 속도 진행이 그냥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건데 굉장히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었냐면 이러면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주변에서 소스 제공자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좀 요즘 좀 다한 것 같아가지고 인맥을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라는 소설집의 어떤 표제작 을 포함해서도 역시 뭐 호주도 나왔었고 이러저러한 이곡이 등장을 하는데 뉴욕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조만간 언젠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속에서 한번 느껴봤습니다. 7월에 책이 나왔으니까요. 5번째 책이고요. 책이 나오고 나서 보통 5번째 정도면 어떤 자기만의 의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꼭 서점에 가서 제 돈을 주고 한 권을 꼭 사요. 없으면 주문해요. 김진영인 척은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요 책을 주문하고 가서 제가 제 돈으로 한 권을 사요. 그래서 그거는 좀 따로 콜렉션처럼 전 시집 많지 않아서 하지만 이렇게 뭔가 제 돈 주고 서점 가서 제 이름 제가 아닌 것처럼 해서 위장해서 사는 기분이 저는 꽤 즐겁더라고요. 저는 약간 지금 상상만 해도 약간 너무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또 어디에 꽂혔을까, 어떻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 것도 재미있고 저는 약간 그런 편인데 어떤 식으로 책
떨이 비슷한 걸 하시나요? 아니, 이제 5번째 책이 나오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볕 좋은 날 아직 하진 않았고 5개의 책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늘어놓고 좀 같이 좀 이렇게 누워있고 싶은 뭐 이런 느낌은 많이 햇볕 좀 광합성시키고 뭔가 이렇게 정말 저의 어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사람처럼 많이 들었는데 느껴지겠어요. 그러면 약간 거의 같이 누워 있는. 아 그렇군요.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번 책 너무 재밌더라. 뭐 이런 반응도 있으셨나요? 인상적인 주변 분들이나 독자들의 반응 하나 있으면 에피소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를 내고 나서 그러니까 소소한 선물 같은 걸 이제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소설집에 나와 있는 된장, 표제작 된장이니까 뭐 집된장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생존 배낭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생존, 뭐 어떤 키트 뭐 이런 거를 그런 것들 많이 선물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아니 그 뒤에 인터뷰 보니까 실제로 생존의 위협과 관련돼서 늘 조심하시고 경계하시는 겉보시 이 겉보의 어떤 증상인 거예요. 이 증상에 가깝던데. 그치?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 그런 같아요. 가만히 지금 있잖아. 이 공간이 마치 천정이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은 공포나 뭐 이런 거. 아니 여기는 되게 약간 방공호 같은 느낌이 줘요. 여기는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전한 네, 여기 느낌. 안전한 것 같은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오히려 키트 이런 생존 키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선물 받으시는 건 오히려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생존 팔찌 같은 거였는데요. 뭐 그 안에 뭐 칼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풀면 근데 이거를 맥가이버들이 사고 다니는 도구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비행기 공포증이 좀 있어요. 뭐 없으면 더 이상한데 그럼 이걸 차고 타야 되는데 그건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못 가져갔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좀 잘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달라요. 실제에서는. 뭐 어떡하죠? 그분은 그렇죠. 평상시에 허당이에요. 소소한 선물들을 받으시면서 책에 나온 기쁨을 같이 즐기셨던 것 같은데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라는 제목 고르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된장이 된 뭐 이런 것들도 제목이 재밌고요. 뭐 재밌는 제목들이 꽤 있던데요. 그러니까 된장이 된도 있었고 뭐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도 많이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가 이제 차를 잘못 타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맞아요. 일이어가지고 약간 잘못 올라탄 차처럼 이 책을 좀 선택을 했는데 그냥 끝까지 읽는 뭐 이런 거를 약간 기대해 보면서 다른 목적지에 가 있는 다른 책을 사려고 했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지? 이건 하고 뭐지? 하다 그냥 다른 책 사러 갔다가 이건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쭉 끝까지 읽길. 그런 느낌으로 표제작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고르신 거군요.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어떤 소설이지? 하고 쭉 읽었다가 쭉 한 번에 한 호흡에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이 표지에 관련된 것도 그럼 작가님이 직접 관여하신 부분이에요. 표지에 이 차가 한 대가 있고 울룰루 그림도 있고 뭐 이런데요. 아니요, 저는 뭐 지금까지 디자이너 표지들 다 책 표지 다 뭐 저는 별로 얘기 드린 게 없었는데요. 시안 보고 저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피치색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책 나오고 나서 제가 집에 보니까 약간 뭐 오렌지 이런 복숭아 빛깔 뭐 분홍색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 책에. 그래서 다들 핑크를 좋아하냐고 자꾸 묻고. 근데 사실 저는 별로 핑크를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데. 좋아해요. 진짜? 아니 모든 색을 다 좋아해요. 그냥 진짜요? 좋아하는데 약간 뭐 이렇게 딱히 선호한 건 아닌데 이 빛깔이 그냥 전 선물 같았어요. 좀 좋았어요. 이 늙은 차 히치하이커에 나오는 공간의 어떤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집에는 특별하게 어떤 평론가의 해설이 실리지 않고 정소현 소설가하고 그냥 이렇게 수다 비슷한 대담 형식의 글이 실렸더라고요. 독자들이 읽기에 아주 유용한 정보들, 내용들이 많이 담긴 좀 다소 긴 분량의 글이던데 그런 글을 소설의 맨 마지막 꼭지로 넣게 된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이디어는 이제 여기 편집자분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러니까 저도 듣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형식. 시도를 하는 것도 좋았고 또 아마 이게 없었으면 이제 작가의 말을 썼겠죠. 네, 근데 네. 작가의 말을 쓸 때마다 약간 굉장히 정제된 느낌이잖아요. 예, 늘 thanks to 막 그렇게 가게 그것도 되죠. 있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압축하고 정제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약간 그런 거 말고 그냥 질문이 훅 들어와서 그냥 훅 대답하는 이런 식의 것이 조금 더 가깝게 밀착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느껴서 좀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네. 예. 저랑 친한 시인분과도 저랑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다음에 시집을 내면 시에 대한 해설을 쓰지 말고 우리 이렇게 인터뷰 형식의 대담을 넣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 얘기를 그냥 우리 그냥 수다 떨듯 그렇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독자들이 작가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해설은 아무리 해도 조금 더 전문적인 독서가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번 형식은 아마 윤고은 소설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팁이 될 것도 같고 소설을 이해하시는데도 좀 더 접근하게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이번 소설집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전의 소설과 어떻게 좀 갈라지는 것 같으세요? 이전 소설집이 예. 장편인가요? 이전에는 소설집이었어요. 예, 알로아라는 소설집이었고 거기도 장편, 단편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저는 굉장히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체계적인 것 같은데 그냥 순서대로 해야 그러니까 단편 쓰고 나면 장편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소설을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최근 것이 네. 모이긴 했는데 단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뭐 한 2년 정도 사이에 이제 쓴 것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으는 사이에 장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장단 이렇게 조절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번갈아 가면서 내는 식으로 내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또 장편이라서. 저처럼 독자들의 사정에서만 그냥 볼 때는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호흡으로 쓸 수 있지 하는 생각도 전 좀 들긴 들더라고요. 대단하다. 우연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재밌어요. 예, 장편은 장편대로 재밌고 소설집은 또 소설집대로 재밌고. 그 단편을 재밌게 쓰시는 작가들이 있고 또 장편을 더 흥미롭게 집중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둘 다 재밌다. 윤고은은 욕심쟁이 뭐 이런 둘의 어떤 성격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단편과 장편에 쓰실 때 어떤 차이를 경험하시게 되세요? 쓸 때는 저는 이제 최근에는 단편은 조금 더 가볍게 좀 더 이렇게 산책처럼 소풍처럼 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저한테 약간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반보다. 네. 그리고 장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약간 더 넓게 좀 이렇게 더 좀 깊게 이렇게 좀 다루고 싶은 욕심이 자꾸만 붙는 것 같아요. 제 마음가짐은 그런데 실제 결과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아무튼 태도는 그런 느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집에 보면 아주 재미난 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가벼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발랄함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발랄함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성격?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쨌든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재밌는 상상을 하시는 건 맞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여서가 아니고 엉뚱함. 원래 좀 약간 좀 이렇게 맥락 끊는 소리 잘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저만의 약간 그런 제가 믿고 있는 그 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이 딱 오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이걸 쓰고 싶어. 이런 느낌이 오는 어떤 그런 자극들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랄하다는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이야기를 몰고 오는 아무튼
뭔가 예, 우리가 그런 흔히 부분이 말하는 뭐 그분과 그분이. 딱 만나는 접신의 딱 순간 네. 같은 것들을 경험하실 때 좀 독특한 상상력들이 나오기도 하고 한 번에 확 화라락 쓰시는 네. 편이시군요. 이 소설집에 묶인 것 중에서 가장 단시간에 쓴 소설은 어떤 건가요? 맨 앞에 거 같아요. 가장 최근에 쓴 거였던 것 같고 이 작품은 이제 이게 1월쯤에 올 1월에 한 거니까 약간 저 스스로 희망차게 그러니까 그렇죠. 희망차게 이 결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네,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짐 빚 대신 네. 예, 된장 받아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나가다가 누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예. 아빠가 돈 30만 원 대신 된장을 받아와가지고 뭐 아이 뭐 삐리리 이렇게 하는 걸 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저 사람 설마 소설가는 아니겠지? 저에게 쓰진 않겠지?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네. 돈을 더 불리고 해서 쓰게 된 거거든요. 된장이 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1,000만 원 대신 된장을 받아오는 이야기. 소설 보면 그 윤고은 작가의 뭐라 그럴까요? 생활 같은 것들이 언뜻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전설적인 존재 같은 이 소설에서는 대학 시절 문청을 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 소설인데 어떠세요? 작가님께도 대학 시절 그런 라이벌 관계의 친구 문우가 있었는지 지금도 그 문우가 같이 문단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지금 갑자기 누구를 너가 내 라이벌이었다고 이렇게 지정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라이벌은 네. 등단 전에는 모두가 라이벌이죠. 사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약간 등단하고 나면 라이벌은 본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생존, 저는 이제 좀 저 혼자 이제 좀 생존 자체 이게 좀 저거랑 약간 주변에 별 관심이 없었거나.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전설적인 존재 말고 이제 불타는 작품이라는 네. 작품이 있었거든요. 이번 소설집 안에. 근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화가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한때는 나를 제외한 모두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나 혼자 무명한 화가가 될까 봐 불안했는데 진짜 불안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침몰하는 느낌의 뭔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서로 이제 자극을 주고 너가 쓴 글 좀 보여줘봐 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활에 이제 뛰어들고 사라져갈 때 이제 저를 작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저는 그런 게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이상한 방식으로 갈리잖아요. 대학 네. 시절에는 굉장히 유망한 작가가 될 거라고 촉망받았던 어떤 학생들이 오히려 작가가 되지 않고 그렇죠. 일상에 녹아드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있어서 근데 의외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제가 시인이 먼저 되고 뭐 제가 글을 알아 뭐 이런 네, 그런 그런가? 인생이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작품 얘기 쬐끔씩 하고 있으니까 작가님의 목소리로 소설의 한 대목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대목을 읽어주실 건가요? 예, 저 표제작이었던 그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라는 단편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운동화가 없어서 어쩌느냐고 묻자 그는 아쉬운 대로 양말을 걸어야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뒷좌석의 단단한 트렁크를 열어 두 켤레의 양말을 꺼냈다. 그는 그걸 들고 잠시 서성거렸다. 그들에게 운동화를 빌려줬던 그 마을이 어디인지는 찾지 못했다. 그는 저만치 텅 빈 채 솟아있는 나무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무에 양말을 걸었다. 오래전 그들 형제가 빌려 신은 신발 대신이었다. 나무에는 반짝이는 것이 하나도 매달려 있지 않았지만 보고 있노라니 곧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가방 안에서 위키의 사진을 꺼냈다. 이제 내 차례인가. 밤은 길었지만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길고 험한 밤을 멈춘 채 통과하는 한 방법이었다. 위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까만 밤, 붉은 흙 위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오는 장면과도 마주칠 수 있을지 모른다. 서로 등과 가슴을 맞대고
걸어가는 아이들 말이다. 그가 물었다. 니나는 여행 중인가? 아니요. 캥거루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여행인 셈이죠. 캥거루가 뭔지는 아직 모른다. 내가 정말 캥거루를 포획해 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단지 내가 포획한 건 캥거루라는 말의 뜻인 것 같다. 캥거루가 원래 나도 모른다는 뜻의 원주민 언어였다는 사실 말이다. 그건 늘 나를 따라다녔던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무게, 그 마지막 무게라는 건 어쩌면 저울로 잴 수 있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신 이유를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소설 쓰기 혹은 뭐 이야기를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효용이랄까 뭐 가치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여기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길고 험한 밤을 멈춘 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다른 세계, 도구, 방법, 가장 최고의 생존 배낭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또 여기 이제 쓸 때도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제 쓸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미리 해놓고 쓰는 부분들도 있지만 쓰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상한 그분의 힘으로 뭐 계속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때도 있어요. 계속 등장할 때 그래서 제가 고구마 줄고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느꼈던 게 지금 운동화 이제 주인공이 양말 공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말을 운동화 대신 나무에 거는 장면이 되는 데까지도 사실 제가 이 시기를 지금 크리스마스로 설정해 놓은 거를 인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뭐 호주에서 좀 긴 휴가가 있는 시기를 고르다 보니까 그냥 그 시기를 했던 거였는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나무에다가 양말을 걸 때 이게 약간 우리가 그 트리 준비하는 느낌 같은 게 들어서 저 혼자 갑자기 쓰다가 딱 너무 놓고 기뻤군요. 막 혼자 막 소름을 돋았다고. 그 기쁜 느낌 있잖아요. 네. 나 혼자 쓴 게 아니었어. 막 이런 느낌. 누군가가 있었어.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글 쓰다 보면 좀 예기치 않은 어떤 장면이 같이 거의 임하는 느낌이 들 때 되게 기분 좋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읽고 싶었습니다. 네. 작가의 어떤 기쁨이 느껴 잘 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작품은 주로 카페 가서 쓰신다고 인터뷰 아까 같은 대담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요즘 사실 많은 전문 작가들은 집이 아닌 카페에서 군중 속 고요를 경험하면서 많이 작품을 쓰는 것 같아요. 창작 활동을. 집에서 쓰시는 것하고 카페 가서 쓰시는 것하고 어떤 장점, 단점이 있을까? 집에선 잘 안 써지시는 편이세요? 급하면 다 써지죠. 그렇죠. 집에서도 써지는데 그렇죠. 네. 문제는 집에서 쓰는 시간이랑 거의 맞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카페에서 쓰는 게 어떨 때는. 근데 약간 한 공간에 저는 오래 좀 못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칸막이가 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굳이 내 몸을 친히 옮겨야 될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카페에 가서 쓰는데 약간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그렇죠. 늘 의식하게 되죠. 시선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간에 약간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그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카페에 가서 쓰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카페 자주 가서 그냥 한 끼 해결하면서 거의 쓰기도 하고요. 예. 그 팬을 만난 적은 없어요? 윤고은 소설가이신가요? 늘 꿈꾸는데 없어요. 늘 꿈꾸는데 없고. 예. 언제든 사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인을 해줄 분을 아직 그렇죠. 우리 더 네. 많이 써서 더 유명해지십시다. 네. 그래서 맞아요. 언제나 카페에서는 이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항상 커피 한 잔 제가 시켜드렸어요. 이런 거 꿈꾸는데. 다음 작품도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쓰실 텐데 네. 제가 그 동네로 가서 언제 한번 제가 저희 사서 보내드렸어요. 해드려야겠네요. 좋아하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이제 좀 더 깊어가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할까 합니다. 아까 첫 인사로 했던 말인데 건강하시고요.
살아서 또 만나요. 살아서 또 봅시다. 이게 윤고은 작가가 늘 만나는 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윤고은 소설가와 재미있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9월이 되었어요. 9월. 어느새 불쑥 새로운 계절이 왔네요. 와버렸어요. 새로운 달, 새로운 바람.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연일 이어지는 우리의 열대야, 폭염, 그 속에서 매일 끈적끈적한 몸으로 아침에 잠에서 깼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사이에 살이 뽀송뽀송해진 거예요. 살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번 여름에 흘렸던 그 많은 땀이 한순간에 씻겨 나가는 바람이 불어왔었습니다. 이 계절 또 금방 이 계절에 익숙해서 여름 잊을 것 같은데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저희 많이 흘리셨죠? 저는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요, 오늘은 땀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단어, 오늘은 땀입니다. 땀이 어떻게 좀 많은 체질이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더워도 땀 별로 안 나는 상쾌한 체질이신가? 저는 원래 땀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더니 운동선수 하는 그런 운동 말고요. 그냥 이렇게 혼자 사부작 하는 수영 이런 거 이제 건강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더니 땀구멍이 확 열려버렸어요. 땀구멍이 정말 이건 그냥 체질의 문제가 아니구나. 체질도 바뀌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땀구멍이 확 열리는 바람에 여름이면 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손수건이 없으면 낭패를 그냥 이렇게 두르륵 흐르더라고요. 몸에서, 얼굴에서, 팔에서, 등에서 곤혹스러워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됐지만 땀 흘리는 거 좋아해요. 운동하면서 제가 주로 하는 운동은 빨리 걷기 아니면 달리기, 그다음에 뒷산 오르기, 등산, 그다음에 스트레칭 이런 건데요. 이런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정말 온몸이 개운해지고요.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느낌이에요. 생활에 완전한 활력과 에너지 넘치고요. 사실 이렇게 우울하고 항상 사람이 에너지 넘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울한 순간도 있고 기분이 가라앉은 순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땀에 젖어서 돌아오면 그때만큼은 그 우울했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땀을 흘리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돌아와서 또 샤워를 하면 다시 태어난 기분이죠. 다시 태어난. 오늘 그래서 이 땀이라는 단어 이야기하면서 어떤 멜로디 떠올랐나, 어떤 멜로디가 떠오를까 봤더니 딱 떠오르는 곡 있었어요. 제가 땀 흘리면서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땀 안 흘리는 순간에도 많이 듣는 애청곡이지만 콜드플레이의 A Sky of Stars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2014년 6집 고스트 스토리즈라는 타이틀의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입니다. 이 앨범은 사실 전작들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뉘앙스 있거든요. 약간 일렉트로닉한 느낌 좀 들어가고요. 오묘한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곡을 이제 첫 곡부터 귀에 꽂고 듣다 보면 8번째 이 노래가 수록이 돼 있어요. 정말 이 8번째에서
리듬이 쿵쿵쿵쿵 하면서 확 터지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에 어딘가에 여행을 갔을 적에 낯선 도시에서 매일매일 빠른 산책하면서 이 곡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순간에 이 곡이 터져 나옵니다.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막 달리고 싶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같이 못 듣다니 이런 애석할 때가 이거를요 한번 꼭 이 곡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앨범 6집 앨범 고스 스토리지요 1번부터 들으면서 한번 쭉 걸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아주 시기적절한 시간에 이 곡이 쾅 하고 흘러나오면서 정말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가사 아름다워요. 당신은 하늘이니까, 당신은 별들이 가득한 하늘이니까,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릴게요. 당신은 하늘이니까, 당신은 별들이 가득한 하늘이니까, 당신이 길을 밝혀주니까. 전 상관없어요. 자, 내 가슴이 찢어지게 한번 해봐요. 당신이 그런데도 난 상관없어요. 하늘에서 별들이 가득한 하늘에서 난 당신을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아름답고 유쾌하고 꿈 같고 그런 가사입니다. 이거 꼭 틀어놓고 한번 빨리 걸어보시기를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땀이 몸에서 샤르르 배어나오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땀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작가님들 중에서도 몸을 움직여 땀을 내는 것 좋아하는 작가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달리는 사람으로 아주 많이 유명하고 어디에 작품 활동을 하러 어느 외국에 가거나 머무르러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할 때도 매번 러닝화를 챙겨서 꼭 그곳을 달리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달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달리시잖아요. 김현수 작가님이 달리는 걸로 또 에세이도 쓰셨는데요.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아해서요. 몇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땀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또 김현수 작가 땀 흘리신 거 한번 또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어서 책을 다시 보다가 역시나 빠져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또 독파를 했네요. 책에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은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오늘 여름, 땀 이런 것과 조금 어울리는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름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 열기는, 햇볕은, 더위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2바퀴를 달린 뒤 이마에서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을 검게 물들이던 땀방울을 내려다보던 시간들은 이제 다시 한 해가 지나야만 내게 찾아올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 언제나 계절은 이렇게 벌써 가버린다. 달리기를 하면 누릴 수 있는 장점 수백 가지 중에서 이 즈음에 가장 즐길 만한 일은 이렇게 변화하는 날씨다. 방송을 보면 지난 여름에 비해 낮 기온이 6도 정도 떨어졌다고 나와 있지만 달려보면 그 6도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단지 6도가 떨어진 것뿐인데도 나는 이보다 더 즐거운 달리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달리다 보면 이제 땀은 당분간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바람을 등지거나 안고 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감도 든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제 달리면서 그런 고무 마음에 대해 명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자연이라는 건 얼마나 무정하고도 야속한 존재인가. 좋은 순간들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물고 나쁜 순간들은 쏜살같이 나를 스쳐 과거 속으로 사라지면 좋겠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절은 알맞은 속도로 변한다. 계절은 오직 변해갈 뿐이다. 마치 고무 마음을 가진 나처럼 자연은 변심에 변심을 거듭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컨대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가 중간에 갑자기 쏟아진 비를 맞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나는 어쩌면 물렁물렁한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심하는 이 마음이 자연과 가장 흡사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네, 이 정도 읽어드리지만 이 지지 않는다는 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또 역시나 아까 들려드렸던 그 노래, 뛰게 만드는 그 노래, 콜드플레이 Sky of Stars 같이 이 책 읽고 나면 아마 달리고 싶어지실 거예요. 진짜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운동하게 되실 거니까요. 저는 요즘 새롭게 운동을 하나 시작했는데요. 뭐 원래 빨리 걷기 이런 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제 친구 한 명이 몇 달 전부터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며 꼭 제발 좀 언니도 치라며 하는 바람에 테니스를 시작해버렸네요. 사실 저는 어딘가로 뭐 훌쩍훌쩍 떠나거나 해야 돼서요. 어딘가에 매여서 매일매일 가야 하는 운동은 그래서 그걸 이제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재밌겠죠. 테니스 당연히 재밌겠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매여서 해보자 생각해서요.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혼자 하면서 땀 흘리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 상대와 같이 함께 땀 흘리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걸 테니스 지금은 뭐 아직 겨루지는 못하고 코치 선생님이 상대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공을 똑딱똑딱 주고받으면서 함께 땀 흘리는 것도 참 즐겁고 매력적인 일이구나 하는 걸 지금 요즘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래를 한 곡 또 멜로디 땀 했을 때 뭘 들려드릴까 하다가 이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에세이 지금 강추하는 의미에서 이 안에 연수 작가님은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도 음악을 아주 많이 이것저것 이 글 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끈기가 없는 참으로 쿨한 기.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다 듣는다고 적어두었어요. 이 책에도 몇 곡의 음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픽 45, 정말 에픽 45라고 읽어야 할지 에픽 45 아니면 에픽 45라고 해야 될지 영국 밴드의 노래 중에 Summer's First Breath라는 곡이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 곡을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Church bells of the fields and hope in our heavy hearts. Don't just sit there. 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3분 17초 가량 이어지는 곡인데요. 이 책에는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써두었어요. 심장 박동 같은 드럼 소리로 시작하는 노래다. 여름의 첫 숨결이 시작될 무렵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찬미하는 듯한 노래다.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처럼 1983년 그 여름을 떠올리면 가슴이 설렌다 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를 들었던 순간처럼 어느 순간이 떠오른다. 근데 이 제목이 참 좋잖아요. Summer's 여름의 첫 번째 호흡, 첫 숨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제가 가만히 이제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 책에서 지금 보고 저도 찾아 들은 건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노래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비트가 조금씩 증폭이 되어요. 증폭이 되어서 이 노래도 빨리 걸으면서 몸을 움직여 땀을 나게 하는데 함께 하기에 좋은 친구 같은 음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픽 45라는 영국 밴드는요, 인디, 포스트락 밴드,
라고 해요. 13살 때 두 친구가 결성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와, 13살 때부터 같이 해가지고, 청년이 되어 음악을 발표하고,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 에픽 45, 밴드의 음악들도 한번 다 같이 찾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땀 얘기할 때요, 땀 내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그러니까 뭐 운동 같은 거 해야 흘릴 수 있는 땀이잖아요. 사실 땀을 얘기할 때는 그거 말고, 이렇게 운동해서 뭐 흘리는 땀, 날이 더워서 흘리는 땀 말고, 노동해서 어쩔 수 없이 흐르는 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땀 흘릴 일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농사를 지으며 흘리는 농부의 땀. 길 위에서 어제 제가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 어딘가를 다녀왔는데 고속도로에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그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뜨거운 햇볕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흐르는 땀, 택배 기사님들의 땀, 시장 상인들의 땀, 일을 하며 흘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땀들을 생각하면 사실 부끄러워지고 죄송해지고 미안해지고 내가 흘리는 땀 참 하찮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온몸으로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땀 소중함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아마 점점 땀 흘릴 시간 사라지겠죠.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땀이 나면 많이 난다고 불평, 안 나면 또 땀 흘리고 싶다, 안 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었네요. 이제는 어떤 땀이건 흐르는 땀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계절에 지금 이제 이 계절 땀 흘리려면 더 많이 더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겠죠. 그렇게 해서 소중하게 얻은 땀 한 방울, 그거 흐르는 거 닦는 손길 속에서도 또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를 많이 만나시기를. 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작은 독립 서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점의 특색에 맞게 큐레이션한 책을 갖추고 관심 분야가 같은 독자들끼리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하는데요. 구글 동네 책방지도에 등록된 서점만 16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가까운 독립서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 어떠세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